예, 그럼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10조 보면 공정거래법의 적용 범위가 나옵니다. 공정거래법 적용 범위는 뭐냐면, 당연히 국내 기업이 국내에서 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적용될 겁니다. 근데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 국내가 아니라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공정거래에 적용되느냐. 근데 그건 사실은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 법 정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법권이라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재판 관할권도 있고, 왜냐하면 미국도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요즘에 알다시피 우리가 그 내국 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 아이폰 미국에서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국제거래 영역이 많다고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민국의 공정거래법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해외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정거래법 2조의 2. 과거에는 이게 조문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판례로 이루어졌던 건데, 논란이 좀 되고 조문이 나오니까, 판례가 나오니까 조문이 하나 추가된 겁니다. 2조 2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 법은 공정거래법을 말합니다.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이 지문도 제가 이 전 시간에도 말했는데, 한 700개 지문 중에서 이 지문은 꼭 한 번 나와요. 무조건 나와. 그러니까 뭐냐면, 공정거래법 시험 문제에서 빈출 지문이 있어요. 그 지문이, 이 지문도 꼭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데, 공정 2조 2.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한다. 돼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도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대한민국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건 틀린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나와요.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외국 사업자가 국외에서 행한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여기에 적용 대상이 된다. 여기에 적용 대상이라는 게 이제 외국에서 이루어지지만 한국 공정거래법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외에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의 대상에 국내 시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렇죠. 국외에서 사업자들이 어떤 공동으로 경쟁 제한하는 행위를 해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합의를 하는데 그게 국내 시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의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게 다 판례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문제된 국외행위로 인하여 국내 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해석해야 된다. 왜냐하면 좀 조심스러운 게, 이게 이제 어지간하면 전부 대한민국 공정거래법 적용한다고 하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미국의 이제 명칭은 다르지만 공정거래법 적용하다 보면 국가 간에 우리 사법거래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국외 문제에 있어서는 무조건 제한한다기보다는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에 대해서 간접적이라고, 국내 시장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그럼 미국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미국도 미국 공정거래법 적용하고 그러고, 우리나라도 쉽게 말해서 다른 나라의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적용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말하는 국가 사법권이라든지 국가의 어떤 재판관할권의 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해서 간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 사업자가 국외에서 행한 행위가 외국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게 대한민국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공정거래법에서 적용이 제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대법원이 여기에 적용을 인정한 사례가 보면 흑연전국봉, 이게 일반인이 쓰는 거 아니에요. 흑연전국봉이라는 게 있어요. 제주 판매하는 외국 사업자들이 국외에서 부당한 공동행위 이걸 했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국내시장 영향을 미친 경우였어요. 그 경우에는 대법원이 여기에 적용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국에서의 항공화물 운임에 관한 담합행위가 있었는데, 알다시피 항공화물이 또 대한민국에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항공화물 운임에 관한 담합행위지만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경우였어요. 그래서 이 경우 대한민국 공정거래법 적용한다고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나중에 어떻게 공부하신 분들은 이 판례 번호를 제가 써두는 게 개인적인 관심이 있으시면 판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판례 찾아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 많이 나와요. 서회사법이라든지 국제거래 관련 경우에는 판례가 뭐가 뭔지도 모르게 굉장히 어려운 말 나오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여기에 적용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정거래법을 적용합니다. 라는 판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객관식이니까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5번, 10페이지 15번 보겠습니다. 법률의 여기에 적용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외국 사업자가 국외에서 행한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경우 여기에 적용 대상이 된다. 맞죠?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경우니까 거기다가 밑줄 치셔야 됩니다. 포인트가 그거예요. 두 번째, 대법원은 흑연 전국봉을 제조 판매하는 외국 사업자들을 국외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여겨 적용을 인정하였다. 이런 인정한 판례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 맞죠?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 사례의 경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여겨 적용을 위한 명시적 규정이 없을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여겨 적용을 한 사례가 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나오는 흑연 전국봉 사건 있잖아요. 이게 사건 번호 2004인데 지금 현재 국외 적용에 대해서 공정 2조 2라고 됐잖아요. 원래 이 조항이 없었어요. 없어서 여기 적용에 대한 것이 한다 안 한다 규정이 없었는데 여기 흑연 전국봉 사건에서 없지만 흑연 전국봉을 제조 판매하는 외국 사업자들이 국외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했는데 그게 대한민국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해석으로서 공정거래법을 적용한다라고 판례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례가 나왔는데 왜 문제가 되지라고 하니까 나중에서야 법을 개정을 해서 이걸 추가한 겁니다. 추가 개정을 해서 2조 2라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공정거래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조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연역적인 문제긴 한데 이 조항이 없을 때에도 대법원 판례가 흑연 전국봉 사건이 꽤 유명한 사건이에요. 흑연 전국봉 사건에서 해외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대한민국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적용한다는 판례가 먼저 나왔고 그 후에 입법이 돼서 2조의 2.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나라 법은 좀 달리해서 2조, 3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의2, 의3 이런 식으로 나온 거 나중에 추가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4번, 외국 사업자가 국외에서 행한 행위가 외국 법률에 따라 허용되면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틀린 말이죠. 아까 말한 대로 외국 사업자가 국외에서 행한 행위가 외국 법률에 따라서 허용되는 행위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대한민국 공정거래법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5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라는 법률 2조 2에서 말하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된 국외행위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해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15번 문제는 약간 어려운 문제긴 해요. 원래 여기에 적용 문제가 원래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국제적인 협의사법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 정도 공부하시면 그 이상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것도 왜 나오냐면 요 최근에는 그래도 여기 적용 문제가 안 나오는데 올해 2019년하고 18년 안 나왔어요. 근데 17년, 16년, 15년에는 틀리라고 다 쉽게 낼 수는 없잖아요. 어렵게 내는 문제, 제가 말한 대로 40문제 중에서 그 해마다 한 22문제에서 3문제는 좀 어렵게 내요. 어렵게 내서 이건 틀려줘야 그래야 이제 다 만점 맞을 수 없잖아요. 사실 그렇게 내도 만점은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여겨 적용 문제면 대부분 좀 어렵게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만 공부하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문제에서는 어렵게 낸다고 합니다. 여겨 적용 문제가. 그 다음에 16번 11페이지입니다. 공정거래법상 국외 행위에 대한 적용, 여기에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보겠습니다.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국내 행위라도, 죄송합니다. 이거 없잖아요. 행위라도입니다.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이게 맞습니다.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중요해요. 그다음 두 번째,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된 국외행위로 인하여 국내 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해서 된다. 이게 지금 판례인데 이게 보시면 이게 14회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전에 했던 15회 문제인데 이 지문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맹그래서 경제법의 특징이 어려운 문제도 그 지문이 이 지문이 이번 나왔으니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말했잖아. 지금 700개의 범위를 조정되어 있으니까 모든 지문이 약관법을 포함해가지고 가맹그래서 경제법은 지문 700개가 뺑뺑 돌아요. 예외가 없어요. 물론 700개 중에서 빈출 지문 2번 이상 나온 지문을 해봤더니 제가 그런 거 쓸데없이 많이 했는데 그런 지문을 했더니 300개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300개 지문이 그해 여태까지 지금 여러분이 18회 시험을 볼 때니까 17년 동안 2번 이상 나왔던 지문이 300개가 거의 돌고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게 한 400개 돼요. 사실은 300개 지문만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 90점 맞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근데 이제 100점을 맞으려고 하시면 이 400개를 공부하시면 이 100점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읽었던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된 구개행위로 인하여 국내 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라는 이 지문은 2년에 한 번씩 이 지문이 꼭 등장해요. 여기에 적용 나올 때는 거의 항상 그 지문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지문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맹거래사 경제법이